어제는 이승학님께서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몸이지 저녁 9시 업로드로 바뀌었답니다. 모두가 사회생활도 건전하게 삶도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말 공감합니다. 그럼 오늘 실화 사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노자키 유키스케는 1941년 일본 와카야마현의 대가족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에게는 무려 총 7남매들이 있었는데 그는 형제들 중 세 번째로 나이가 많았어요. 당시 일본의 대부분 아이들처럼 중학교를 졸업한 노자키는 공부를 그만둡니다. 그의 가족이 양조업에 종사했기에 그는 나고야의 한 소주 제조업체에 견습생으로 일을 하게 돼요. 매일 하는 일은 여러 술집과 호텔에 와인병을 모아 공장으로 운반, 세척한 후에 그날의 새 와인을 여러 매장에 배달하는 것. 이 일은요, 당시 자기 판단에 미래가 없어 보였어요. 월급은 월급대로 적지, 그 상황에서 가끔씩 먼저 일하던 선배들한테 맡기까지. 이러니 진짜 이 직장 진절머리가 났겠죠. 결국 견딜 수 없었던 그는 잔머리를 씁니다. 공장에서 와인을 훔쳐가지고 그걸 싼 값에 다른 사람들한테 팔려고. 실제 이 짓을 무려 2년간 했고요. 이 덕에 많은 돈을 또 모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가 17살이 됐을 때 와인 배달을 가던 노자키, 진짜 우연히 하수구에 떠다니는 하얀 물체를 발견합니다. 설마 시신? 아니요. 그건 다 사용한 콘돔이었어요. 그에게 물 위 둥둥 떠있는 콘돔의 모습은요, 충격이었습니다. 왜냐? 내가 이때까지 콘돔 말만 들었지 실제 이렇게 본 건 처음이었거든.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당시 수입품 콘돔이 정말 비쌌대요. 당시 대학 졸업생의 월급이 1만 5천 엔 정도였는데 콘돔 12개가 들어있는 상자가 하나에 1200엔이었다고. 노자키가 사업 눈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콘돔을 보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동시에 이거 기가 막힌 사업 아이템인데? 요새 살기가 팍팍하다 보니 요새 사람들 옛날처럼 애를 대책 없이 막 낳지 않거든. 피임도 막 해가면서 계획하에 낳는 가정들이 대다수. 특히 중산층이 더 그렇다고. 그럼 남녀가 모두 피임을 해야 하는데 2025년 요새야 세상이 많이 달라져서 그냥 당당하게 이거 부끄러운 게 아니니까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피임약이나 콘돔 사러 가고 막 달라고 하는 게 좀 부끄럽고 그랬어요. 이때가 딱 그랬습니다. 노자키 이걸 캐치하고 든 거예요. 내가 콘돔을 도매로 엄청 떼와가지고 싼 값에 방문 판매를 해보자. 이거 대박 날 것 같다. 그의 판매 방식 또한 놀랍습니다. 남편이 집에 없을 때, 주부들만 있을 때 집에 찾아가 제품을 판매하고 심지어 실제 제품 시연까지 하면서 홍보를 했다고. 남자들 앞에서 시연했다는 거겠죠? 여튼 이러한 정신과 육체의 조화는 놀라운 효과를 발휘했고 말 그대로 대박을 쳐가지고 월 수입만 일반 직장인의 3배 이상 벌어들입니다. 그렇게 콘돔 판매로 첫 재산을 모은 후 그는 하던 일을 그만두고 콘돔 소매 일을 시작합니다. 대박나고요. 벌어들인 돈들로 또 다른데 막 투자도 하고 대출 사업도 해서 막 엄청 땡겨먹고 하는 족족 그냥 다 대박치는 거예요. 그는 부동산 사업에도 뛰어듭니다. 결론은 이것도 대박나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와, 부럽네요. 여튼 50대의 와카야마현 지역에서 제일 돈 많이 버는, 제일 세금 많이 내는 사람 2위를 차지했었대요. 이걸로 말 다 했죠. 재벌이 되니 본능이 엄청 꿈틀대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젊고 이쁜 여자들이 막 달라붙으니 아주 살맛이 났겠죠. 실제 그는요, 내가 돈을 버는 이유? 여성을 사냥하기 위해서라고. 이런 망언까지 하기도 했었대요. 재벌이 되고 나서 거의 제 집처럼 매일 고급 클럽을 드나드는데 이때 빈손으로 안 가요. 거액의 현금을 항상 가득히 들고 갔었다고. 거기서 우아하고 이쁜 여자가 딱 보이죠? 그럼 대놓고 물어봤었대요. 너 나랑 잘래? 그래서 동의하죠?
그러면 관계하고 40만 원 정도를 줬는데 이때는 이 금액이 일반 직장인 월급보다 많은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자가 되고 보니 다 내 아래야. 돈이면 다 돼. 라는 게 박힌 것 같아요. 특히 여자한테. 실제 그는요, 자기의 이런 사치스러운 행동에 대해서 일본의 부자들이야 많지. 그런데 나처럼 여자들한테 돈 많이 쓰는 부자는 없을걸? 일본 부자들은 여자한테 돈을 안 써. 내가 여자들한테 쓰는 돈? 오해하지 마. 그건 매춘이 아니야. 그저 그냥 내가 고마워서 그 여자들한테 주는 감사의 선물이야. 이 남자가 생일이 됐어요. 생일 조용히 촛불 끄고 끝냈겠습니까? 실제 노자키의 생일 파티 신문에까지 실렸었다는데 실제 여자 300명을 모아가지고 파티했었대요. 그 여자 300명 대체로 나이 든 남자들을 상대하는데 특화된 여성들이었다고. 실제 한 번은 자기 집이 털린 적이 있었던 거예요. 금품과 돈 어느 정도를 다 도난당했어. 그런데 그게 보니까 20대 여자였던 거예요. 맨날 이놈이랑 잔다고 이놈 집을 들락달락거렸던 27살 여자. 이 여자가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외워뒀다가 훔쳐간 겁니다. 그런데 웃긴 게요. 이 여자 잡힌 후 이놈이 그랬대요. 아유, 범인이 여자인 줄 알았으면 신고 안 했을 건데. 도난당한 이런 경험도 뭐 재밌네. 실제 나중에 이놈이 책도 내거든요. 제목이 뭔지 아세요? 30억엔으로 4,000명의 미인을 부양한 남자. 이 책 표지에는 그의 인생관이 굵은 글씨로 적혀 있는데 아름다운 여성과 잠자리 하기 위해 나는 부자가 되었다. 아니 씨 이게 뭡니까? 당연히 이 책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이 난리도 그에겐 재밌어. 2018년 두 번째 책을 또 냅니다. 책 제목은 평생 일하고 싶은 이유. 서브 제목은 나는 죽을 때까지 아름다운 여성과 자겠습니다. 미녀 4,000명에게 30억엔을 자발적으로 기부한 남자. 여기까지만 들어보셔도 이 남자 얼마나 여자를 좋아하는지 아시겠죠? 이런 그가 77세가 됐을 때, 완전 할아버지가 됐을 때 또 한 번의 사랑이 찾아옵니다. 무려 40살 넘게 더 어린 20대였던 스도 하야키.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있는데 노자키 말로는 2017년 가을에 70대인 자기가 하네다 공항에서 넘어졌는데 그때 20대였던 그녀의 도움을 받았다고.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의 말은 다릅니다. 자신이 이 두 사람을 소개시켜준 사람이라고. 자기가 원래 옛날부터 재벌들 플러스 노자키에게 여자를 갖다 바쳐주는 포주였다고. 노자키에게 여자를 많이 갖다 바쳐줬다 보니 그의 여자 이상향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든. 실제 노자키가 이 포주한테 나 100세까지 살려고 요새 건강에 엄청 힘쓰고 있어. 나 힘 아직도 좋아. 그러니까 젊고 이쁜 여자 소개시켜줘. 내가 좋아하는 외모나 몸매 알지? 그렇게 소개시켜준 사람이 스도 하야키였던 겁니다. 2017년 12월 10일 스도 하야키는 그렇게 노자키의 집에 초대받았고 이것이 두 사람의 첫 만남이었다고. 애초부터 이 포주는요 스도 하야키한테 말을 했었대요. 77세 할아버지라고. 이 할아버지와 성관계 가질 수 있겠냐고. 그런데 이때 그녀 바로 오케이 문제 없다. 20대 초반의 스도 하야키는 노자키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의 여자였습니다. 뭔들 77세 할아버지가 20대 초반 둘이 뭐하는 거야. 그년의 그놈들이에요. 둘 다 욕먹어야 돼. 다들 아시잖아요. 이 둘 각자 나름의 계획이 있었어요. 스도 하야키의 계획이 뭐였겠습니까? 돈 많은 할아버지인데 꼬드겨 보려고 했겠죠. 이 할아버지는 뭐였겠습니까? 젊은데 옳다구나 했겠지. 이는 명백한 성을 위한 돈 거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상치 못한 건 이 둘 2018년 2월 결혼했다는 거예요. 사실 노자키는 2번 결혼한 남자였습니다. 50대 때 술집에서 30살이나 어린 여자랑 눈이 맞아가지고 이 결혼 생활이 행복했겠습니까? 결혼 생활 6년 만에 이혼하는데 이것도 6년이 아니에요.
이 6년 중에 3년이 이혼 소송 기간이었습니다. 후에 2013년 72세가 된 노자키, 또 술집 여자랑 1991년생. 와, 저보다 어려요. 72세 할아버지가 말도 안 돼 대학생과 결혼한 거예요. 이 결혼 생활이 행복했겠냐고요. 결혼 3년 만에 이혼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겨요. 여자를 엄청 좋아하잖아요. 잠자리만 억수로 많이 가졌대요. 결혼도 2번 했었다는데 애는 없었나? 노자키 무정자증이라고 합니다. 한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씨 없는 수박이라고 농담하기도 했었다고. 노자키는 개를 친아들처럼 키우면서 개 식비로만 한 달에 7만엔을 썼대요. 7만엔, 하나로 65만원 정도입니다. 식비로만. 여자는 날 배신하지만 이 개는 날 절대 배신하지 않거든. 그래서 자기 유산을 전부 개에게 물려주겠다고 말하기도 했었어요. 여튼 이런 삶을 살아온 77세의 그가 2018년 2월 20대였던 스도 하야키와 결혼을. 스도 하야키는 1996년 홋카이도에서 태어나 키가 167. 학교를 졸업한 후에 그녀는 돈을 빨리 많이 벌기 위해 성매매업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여기서 큰 돈을 벌어요. 아우, 내 적성인가 봐. 완전 젊은 여자 노자키 버전이에요. 이 여자는요, 욕망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공개적으로 내 침대 파트너 구해요. 플러스로 돈을 더 벌기 위해 AV 영화까지 출연합니다. 그녀와 함께 작업했던 남자 중에 한 명이 배우 시미켄이었대요. 그 후 스도 하야키는 도쿄의 데이팅 클럽에 들어가 연상 남성들을 상대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그녀는 자신이 모델이라고 주장했죠. 그러던 중에 노자키를 만난 거예요. 스도 하야키는 나이 많은 남자 엄청 싫어했습니다. 40세가 넘은 남자는 너무 싫다고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 그녀가 지금 77세 할아버지와 결혼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 결혼엔 조건이 있었어요. 노자키는 스도에게 매달 100만엔을 용돈으로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기서 100만엔 하나로 942만원 정도 돼요. 결혼 후에 스도가 하는 일은 그저 앉아서 먹고 마시고 놀고. 여기서 놀라운 건요, 이 결혼 스도 자기 부모님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노자키의 집에서 20년 이상 가정부로 일한 직원 말에 따르면 노자키가 나이가 77세였어요. 몸이 정상이었겠습니까? 뇌경색을 2번이나 겪어가지고 모욕을 하거나 차를 탈 때마다 배설물이 막 새어 나오고 장시간 성인용 기저귀를 착용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항상 1층 가정부 방에 머물렀습니다. 가정부가 2층 노자키 방으로 가자고 설득한 후에야 마지못해 노자키가 있는 방으로 올라가곤 했었다고. 가서 억지로 막 관계하고 했겠죠. 그런데 여기서 노자키도 바보가 아니거든요. 몸만 좀 불편해졌을 뿐이지 정신 멀쩡했거든. 이 젊은 아내가 나도 그렇고 서로 좋다고 결혼했지만 결혼 생활이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이 여자가 날 보면 인상 쓰고 내 방으로 잘 안 오려고 하고, 바보가 아닌 이상 이 여자가 날 싫어한다는 거 모를 수가 없죠. 이에 결혼한 지 채 3개월밖에 되지 않아 노자키는 이혼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노자키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였어요. 그건 나이가 들어도 똑같아. 이 스도가 싫어지고 정냄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혼 합의서 다 써놓고요. 새 여자에 또 소개받아서 새 여자친구를 또 사귀어놓은 상태였대요. 실제 자기 친구들한테 지금 새 여자친구가 아내보다 낫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었다는 겁니다. 이혼 서류까지 다 작성해 놓고 스도가 사인만 하면 확정되는 상황. 그런데 그 바로 직전 노자키에게 심각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2018년 5월 6일 노자키의 16살 된 강아지가 갑자기 죽은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갑자기 왜 죽어? 가정부! 네가 걔 사료 잘못 먹인 거 아니야? 그는요, 자기 집 마당에 강아지 묻고요, 친구들한테 6월 11일 반려견의 추모식을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강아지의 추모식이 거행되기 전에 노자키는 자신의 추모식을 먼저 열게 됩니다. 노자키의 사랑하는 개가 죽은 지 불과 18일 만인 5월 24일 갑작스럽게 떠나버린 강아지처럼 그 역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거예요. 사건의 그날 저녁 집에는 노자키, 스도 하야키, 그리고 가정부 단 3사람만 있었습니다. 정오 무렵 가정부는 노자키와 스도가 1층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오후 3시경 밖에 일을 보고 저녁 7시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그녀는 혼자 있는 스도를 봤고 스도는 그녀에게 노자키가 오후 5시경 위층으로 올라가 잠을 자고 오후 6시경에 내려와서 맥주를 마신 후 다시 2층으로 올라갔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가정부와 스도는 1층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녁 한 8시쯤 2층에서 이상한 쿵쿵 거리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시간이 흘러 저녁 10시 30분경 스도 하야키가 이제 자려고 안녕히 주무세요 인사하려고 노자키가 있는 방으로 갔는데 웬걸 노자키가 소파에 알몸으로 앉아 움직임이 없어 사망한 거예요. 부검했을 때 노자키의 혈액과 위에서 다량의 각성제가 발견됐습니다. 사망 원인은 급성 각성제 중독, 사망 추정 시간은 오후 9시. 노자키의 몸에서 주사나 흡연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즉 각성제는 경구 복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각성제 자체가 엄청 쓰대요. 이걸 직접 삼킨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 스도 하야키 가정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자키가 오후 5시경 위층으로 올라가 잠을 자고 오후 6시경 내려와서 맥주를 마신 후 다시 2층으로 올라갔다고. 혹시 그 맥주에 각성제나 무언가가 섞여 있었던 거 아니야? 그래서 경찰이 현장 조사와 더불어 노자키가 마신 빈 술병 약 2,000개를 가져와 하나하나 다 검사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모발 검사 결과 노자키는 약물 남용 병력도 없었어요. 뇌졸중을 앓았지만 건강에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도쿄의 유명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았고 매일 영양제를 복용하면서 성기능에 도움이 되는 약은 전혀 복용하지 않았어요. 장수하려고 나름 엄청 노력한 거예요. 실제 스도 하야키를 만나기 전 그가 친구들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대요. 주변 여자들이 내가 나이가 있다 보니 금방 죽을 거라고 생각해 아주 그냥 내 재산 받아 먹으려고 눈이 초롱초롱 빛이 난다고. 아주 내가 얼른 죽기만을 바라면서 고사 지내고 있겠지. 다 내가 곧 있으면 죽을 줄 알고 달라붙어서 함께 살거나 연애했는데 내가 안 죽거든. 그러니까 얼마 못 가. 스스로 다 떠나가더라. 이런 남자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 하겠습니까? 거기다 사랑하는 반려견의 추모식까지 하겠다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니죠. 그의 죽음에 대한 의심은 당연히 그날 함께 있던 2사람, 그의 아내 스도 하야키와 가정부에게 향했습니다. 가정부는요, 노자키의 옆을 30년 넘게 지킨 사람이었어요. 내가 죽이려고 했다면 벌써 죽였겠죠. 그 30년 동안 죽일 수 있는 기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거기다 실제 노자키가 이 가정부를 완전 친구, 가족으로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실제로 이 가정부 앞으로 4천만 엔의 재산을 남긴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정부 입장에서는 굳이 이렇게 죽일 필요 없는 거예요. 여기서 4천만 엔 하나로 3억이 넘어갑니다. 그럼 남은 사람은 그의 젊은 아내 스도 하야키죠. 경찰의 신문에 그녀는 초조하게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면서 오랫동안 결혼 생활에 불만을 품어왔다고 털어놨습니다. 실제 노자키의 장례식에서 이 여자가 미소를 못 감춰 너무 좋아, 미치겠어, 웃음이 새어나오는 거예요. 장례식에서 이거 웃는 모습을 본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재산 다 받아 처먹을 거 생각하니까 설레서 잠도 안 왔겠죠. 우선 스도 하야키 말로는 저요 매달 100만 엔의 용돈을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노자키 나이가 이미 거의 80이었는데 가만히 냅둬도 얼마 안 가 죽을 양반인데
굳이 내가 손을 더럽힐 필요가 있습니까? 그쵸. 이미 돈도 많이 받고 있고 나이도 있겠다. 가만히 있으면 자연적으로 다 내게 되는데. 하지만 여기서 잊어선 안 될 게 있어요. 노자키는요, 스도 하야키와 이혼을 원했습니다. 이혼하게 된다면 재산 못 가지고 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손을 더럽힐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노자키가 이 여자 결혼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모든 이혼의 책임을 하야키한테 돌리면, 스도한테 돌리면 재산을 가져와 봤자 일부만 가져오거나 재수 없으면 못 받게 되거나 그럴 거 아니에요. 다 내가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각성제를 정맥 주사하면 즉시 효과가 나타나지만 경구 복용하면 체내에 흡수되는데 수십 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캡슐을 복용하면 중독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약 2시간이 걸린다고. 그날 저녁 8시 2층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노자키가 독살 당했다면 저녁 6시에서 7시 반쯤에 각성제를 먹었어야 돼요. 6시에서 7시 반 사이, 이때 집에 누가 있었죠? 가정부는 외출한 상태였고 스도 하야키만 있지 않았나요? 가정부 저녁 7시에 집에 들어왔어요. 즉 스도 하야키 범행을 저지를 시간 있었다. 아무래도 추정이 되는 건 바로 전날 강아지가 죽었잖아요. 노자키 죽이기 전에 이 개한테 실험한 것 같아. 그래서 경찰이 이 개 무덤을 다시 다 파가지고 검사했거든요. 그런데 개한테서 각성제 성분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스도 하야키가 수상한데 증거가 없는 상황. 노자키가 사망한 지 2달 후 스도는 취임 절차를 무시하고 노자키 주류 판매 회사의 대표이사가 됐습니다. 2018년 9월 그녀는 회사 계좌에서 3,834만엔을 개인 통장으로 이체해요. 하나로 3억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지인 말에 따르면 그녀 이 돈을 두바이로 가져가고 싶어 했다고. 그런데 노자키가 사망한 지 3개월 후 유산 분쟁이 발생합니다. 그의 절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유언장을 제출한 거예요. A4 용지에 빨간 펜으로 2013년 2월에 쓴 노자키의 유언장에는 내가 사망한 후 모든 개인 재산은 다나베 시에 기증한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대략 재산이 122억 더 넘게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와, 이런 상황에 돈이 얼만데 노자키의 형제 남매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들고 일어납니다. 유언장 이거 위조됐네. 다나베 시에 전 재산을 기부할 동기가 없는데 갑자기 왜 기부하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 또한 필적 감정을 의뢰해 노자키의 필적과는 다르다라는 평가도 받아 증거로 제출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다나베 시 측은요. 우리 시에 예전에도 한번 노자키 씨가 기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그러니 이런 전액 기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건요. 노자키 자기 형제들과 사이 안 좋았어요. 실제 죽기 전 그는 형제들과 오랫동안 연락을 안 하고 있다고 얘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노자키가 죽고 많은 유산이 남겨지니 되게 의좋은 형제였던 척, 그 막대한 유산을 앞두고 모두 뛰쳐나와 유언장의 무효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웃긴 거죠. 여튼 2021년 4월 28일 3년간의 꼼꼼한 수사와 스도 하야키가 두바이로 도피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우선 경찰은 그녀를 정식으로 체포했습니다. 그녀는 자기는 억울하다. 노자키를 절대 살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요. 하지만 경찰은 노자키의 셔츠, 칫솔, 컵에서 각성제가 검출됐고 스도 하야키의 선글라스, 하이힐, 여권 봉투 등에서도 각성제가 발견됐다고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뿐만 아닌 스도 하야키는 결혼 전 그리고 노자키가 죽을 무렵에도 인터넷에 약물로 인한 죽음, 노인을 대상으로 한 완전 범죄, 노자키의 약물 등을 검색한 게 드러났습니다. 거기다 결정적인 거, 노자키가 죽기 한 달 전 이 여자 밀수 웹사이트에서 치사량의 3배에 달하는 각성제를 주문했었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녀는 노자키가 자신한테 시켰다고. 하지만 노자키가 사망한 상황에서 이거 정확히 알 수가 없죠. 결론은 살인 혐의 무죄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범죄 동기는 있지만 살인했다고 단정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고. 무죄. 그러면 노자키의 재산 이 여자가 다 받는 거야? 정확히 일본법이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결론은 스도 하야키 무죄 판결 받더라도 노자키의 유산 한 푼도 가져갈 수 없대요. 왜? 앞서 언급했던 노자키의 유언장 있죠. 시에 다 기부하겠다고. 형제들 이거 다 가짜라고 했잖아요. 형제들의 이런 주장이 법원에 받아들여져서 노자키의 유언장이 무효화가 되면 노자키의 재산은 민법에 따라 부인인 스도가 4분의 3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팩트. 유언장이 무효화가 되면 스도가 받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는 법원에서 이 유언장 유효하다고 판결한 거예요. 즉 스도 하야키, 네가 무죄 받아도 너는 재산 하나도 못 가져가. 모든 재산 시에서 가져갔습니다. 아주 통쾌하죠. 형제들이고 와이프고 나발이고 다 꺼져. 애초부터 제대로 된 결혼이 아니었어요. 결혼한 지 겨우 3개월 만에 노자키는 스도 하야키의 진짜 모습을 보고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노자키는요, 그냥 젊고 아름답고 친절하고 사려 깊은 노인 간병인을 찾고 있었을 뿐이에요. 스도 하야키는 돈줄을 찾고 싶었을 뿐이고요. 이런 결론은 파멸뿐이죠. 오늘 제가 준비한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댓글과 좋아요는 제가 준비하는데 정말 많은 힘이 됩니다. 공감되는 글은 제가 꼭 상단에 댓글 고정시켜 놓겠습니다. 매일 저녁 9시 모미지 업로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 될 때마다 띠링띠링 알려주는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내일 저녁 또 다른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봬용.